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6강 두 작품, 첫 번째 신동엽 선생님의 껍데기는 가라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작품은 긍정적 시어와 부정적 시어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쉽게 해결 이해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가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라, 사라져라, 없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껍데기는 당연히 부정적 의미의 시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와 거칠애를 상징하는 시어로서 화자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껍데기는 정말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여러가지 그냥 부정적인 의미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 4월 혹시 알고 계십니까? 4.19 혁명을 의미합니다. 그 4.19 혁명의 알맹이, 그러면 그 4.19 혁명은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므로 그 긍정적인 것의 알맹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4.19 혁명에 보였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고, 그러면 껍데기와 이 알맹이는 서로 대비된다, 대조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확인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밑에서 이 얘기를 했지만 시행 방법, 즉 특정 시행, 껍데기는 부정적인 것은 가라 라고 하는 특정 시행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명령형 어미를 사용했다. 도 출제될 수 있고 라라고 하는 아라라고 하는 이 명령형 어미가 반복되는 것을 가군이라고도 시험에 출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라고도 출제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 그럼 여기서 동학농민운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4월의 알맹이와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은 동일한 유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살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했습니다. 즉 부정적인 껍데기는 가고 긍정적인 알맹이, 4.19 혁명의 알맹이 동학년 곰나루의 아우성만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리하여는 껍데기는 가고 두 개는 남는 상황을 의미하겠죠.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껍데기가 사라진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허위와 가식이 없는 아주 순수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사달, 아사녀가, 그러면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어놓은 것은 바로 아사달과 아사녀겠죠. 그래서 불국사의 석가탑과 관련된 아사달, 아사녀 전설에 나오는 인물로서 우리 순수한 민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그러면 여기서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없는 중립이겠죠. 그러한 중립의 초래청, 여기서 초래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 혼례를 치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를, 즉 이념을 초월한 민족의 화해를 초래에 빗대어서 형상화한 것입니다.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 것이랍니다. 누가? 여기 있는 아사달과 아사녀가 말입니다. 다음 껍데기는 가라. 또 반복을 했죠.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부분으로 전체를 드러내는 대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한반도 전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대유법을 통해 시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선지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향그론 후각적 심상을 사용했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 심상과 후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선지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흙가슴만 남고 남으라고 했으니까 이 향그러운 흙가슴은 당연히 긍정적 의미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여기서 모든은 모든이죠. 근데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시적 허용, 운율감,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표현하는 시적 허용입니다. 모든 쇠붙이는 가라 라고 했으니까 이 쇠붙이는 바로 이 껍데기와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보시고 밑에 있는 해제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셨나요? 오늘은 일부러 시간을 조금 들여봤거든요. 한번 정지하셔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해와 감상. 보셨나요? 밑줄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대리적 이미지의 시어.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된다. 뭐 독립 문제로든 아니면 하나의 선지로든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마지막 년의 상징적 의미. 보셨나요? 역시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 다음 요 창작 배경은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살짝 말씀드렸던 거고 한번 읽어두시면 도움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용 정리. 요 감상 포인트는 해제랑 동일하 하거든요. 보시면 되고, 전체 구성. 역사적 사건, 긍정적인 의미 두 가지. 그 다음 대립적 이미지.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와 나를 비교하여 내신에서는 이 두 작품, 아무래도 이 껍데기는 가라와 여기 있는, 죄송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이 두 작품이 같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학교 선생님께서 이 두 작품이 아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다른 두 작품을 엮어서 이렇게 출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껍데기는 가라, 서술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맹이에 대해서 써라 라고 했죠. 이렇게 조건을 주어주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이런 형식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대립적 의미시어 확인하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 김종삼 선생님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크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므로 자, 살펴볼게요. 누군가 나에게, 시적 화자가 시어의 표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었습니다. 물음의 내용은
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도치법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겠죠? 누군가 나에게 시가 뭐냐고 물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시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화자는 아마도 시인일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시인이 뭐 때문에 자신은 진정한 시인이 아니다. 자신은 진정한 시인이 뭐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자신에 대한 평가로 자신이 시인의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한 것, 화자의 겸손하고 성찰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라는 내용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방금 질문 받았는데 왜 걸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하여 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닌 것입니다. 서울역 앞까지 걸었습니다. 그 다음 전영역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전영역 남대문 시장 자 결국 남대문 시장까지 왔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답을 생각하며 배회한 곳으로 이 네모들은 배회한 곳으로 평범한 서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자 근데 이곳에서 제가 답을 찾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러한 평범한 서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빈대떡을 먹을 때 어디서? 남대문 시장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 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서민들의 삶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 다음 생각나고 있었다. 생각났었다가 아니라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서술함으로써 답을 깨닫게 된 순간의 특별함을 부각하고 있다. 이란 것은 표현상의 특징에서 출제하기에 좋은 요소겠죠. 그 다음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뒤에 가면 나오지만 평범한 우리 서민들,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복되거든요. 의미를 강조하고 당연히 운율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고 그 다음 슬기롭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알파이고 긍정적 의미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매우 애찬하죠. 그러면서 질문에 대한 답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즉 나가 생각하는 오랜 고민 끝에 나가 생각하는 진정한 시인이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핵심 정리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구조, 해제 두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해와 감상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요건 다 기다려 드리기 힘들고 정지하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해와 감상을 읽어보시면 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아니면 시를 조금 더 이해를 하기에 쉬울 수 있습니다. 정지하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동일하다라고 했죠. 작품 전체 구성과 공간적 배경의 기능
살펴보셨나요? 그 다음 시상전개 과정, 질문, 반응, 모른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탐색을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탐색을 했고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겪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요 시상전개의 과정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반복 말씀드렸던 표현상의 특징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서술형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이러한 서술형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한번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방금 보여드렸던 시상전개 방식의 특징, 이런 것도 출제가 가능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태도,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주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지문을 통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답이 1번 같죠? 명령형 어미. 그러나 나에서는, 나 작품에서는 명령형 어미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보시겠나요? 3번이죠. 가와 나는 모두 시행의 반복을 통해, 맞습니다. 시행의 반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 여기서는 껍데기는 가라, 이러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서 당연히 의미가 강조가 되고 운율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있고,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것은 이렇게 보기,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작품을 감상하는,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이죠. 지금 보여드린 이 두 문제가 조금 많이 익숙하실 건데, 그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앞쪽에는 교재 변형 문제가 있고 뒤쪽에는 두 지문을 바탕으로 출제를 한 복합 지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제는 각 작품별 내신 수능형 문제, 그러면 아무래도 껍데기는 가라에 해당하는 문제, 그 다음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에 해당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복합 지문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문제를 제공을 하고, 앞서 우리 분석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엄청 많은 문제는 아니지만 서술형 문제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합 지문 문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의 특징 문제 살펴보았으므로 시어 시구의 의미 5번 문제 볼까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어 시구의 의미에서 표현법이 조금 섞인 문제이죠. 답은 3번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맞지만 무슨 법은 아니죠. 반어법은 아니죠. 무슨 법이라고 했죠? 대유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시험 대비를 하면서, 내신 대비를 하면서는 수능 대비와는 달리 반드시, 정말 반드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 여러 유형의 문제를 다양하게 접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